예,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저희 회사 건물 옥상에서 제 어린 시절 추억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정말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환상적인 날씨예요. 요즘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하늘이 너무 멋지고, 그리고 예, 구름도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가 없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구름이구나 했는데 지금은 구름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 말고 구름을 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 좋은 가을 날씨인데요. 기차 지나다니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제가 치데크 자전거를 개발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쭉 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전거는 치데크 6단 외장 기어 모델이고요. 이 자전거의 그 랜드마크 디자인에는 자전거를 타고 누릴 수 있는 삶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를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도 치데크 로고가 있고 여기도 치데크 로고가 있고 심지어는 이제 브레이크 레버에도 치데크 로고가 있고 한데요. 앞 브레이크도 있고요. 이 모든 부품들을 전부 다 치데크 전용 부품으로 만드는데 지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크랭크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전거는 일부 부품을 빼고는 그 시마노의 그 대형 어떻게 보면 부품사죠. 좋은 부품이긴 하지만 저희같이 좀 작은 규모의 회사에게는 부품을 잘 주지 않아서 코로나 상황 이후에 이 단종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찾은 해법으로 모든 부품을 전용 부품으로 만들면서 지금은 이제 치데크 생산에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자전거를 개발하면서 6단 기어 모델을 외장으로 만들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얘기할 수 없는 세세한 여러 가지 히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들은 이제 차치하고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 얘기를 좀 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갖게 된 첫 자전거, 그 비치바이크를 중고로 판매한 이후에 제가 미니벨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하이브리드 자전거로 넘어갔어요. 하이브리드도 뭐 그 3천리 자전거부터 시작을 해서 자이언트 자전거, 그 당시에 어센드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굉장히 저는 좋아했거든요. 그 모델 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니벨로 쪽으로 서서히 관심이 옮겨오게 됐는데 제가 당시에 갖고 있던 고민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면서 탈 수 있는 자전거, 특히 이제 전철로 출퇴근을 할 때 탈 수 있는 자전거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다혼이나 뭐 이 저기 턴이나 이런 지금 2단 접이식 자전거 그런 자전거보다도 먼저 들어온 거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자동차 브랜드를 딴 어떤 그 접이식 자전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생활 자전거죠. 한 3-40만 원 정도 하는 접이식 자전거, 그 무거운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서 이제 한번 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자전거는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너무 무거워가지고 접어가지고 차 트렁크에 넣기도 어려울 정도로 일단은 무게가 무거웠고 속도도 느릴 뿐더러, 그리고 거기에 이제 쇼크 그 장치가 있었는데 쇼바라고 하기도 하고 뭐 쇼크라고 하고 충격 서스펜션, 충격 흡수 장치가 있었는데 그 서스펜션 장치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구르면은 계속해서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전거는 잠시 타다가 동생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운으로 넘어오게 되죠. 다운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그 시점이 2007년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운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정말 여러 가지 자전거를 많이 탔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자전거는 다운의 뮤 SL 모델이었는데 그 모델이 다운 자전거 중에서 저한테 가장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스피드 TT, 그거 외에 또 뭐 있었죠? 27 들어간 숫자, 뭐 이런 자전거도 타보고 그랬는데 이제 다운 모델을 한동안 타다가 이제 브롬톤에 관심을 갖게 되죠. 물론 그 전에 이 과정에는요, MTB와 로드 자전거의 이야기가 또 곁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때는 자전거를 한 20대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 브롬톤도 그 당시에는 한 4-5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정말 미친듯이 자전거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윌리어 로드 자전거, 거기에 카본 휠셋으로 끼워서 로드 자전거 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고스트 MTB 최상급 자전거를 또 탔었어요. 그렇게 자전거를 사서 모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자전거를 타고 실험을 해봤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고비가 이르게 됐어요. 여러 가지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결국 제가 원하는 거는 물론 주말에 시간 내서 밤에 시간 내서 야간에 한강 라이딩 하는 것도 물론 좋았지만 제일 자전거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은 이제 출퇴근길에 탈 수 있는 자전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자전거는 2단 접이식보다는 3단 접이식인 브롬톤이었습니다. 근데 브롬톤을 제가 2단, 6단, 3단 세 가지 모델을 다 타보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이제 로우라커라는 자전거가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때문에 로우라커도 타보고, 뭐 그리고 이제 뭐 물바지가 있는 거 없는 거 뭐 기타 등등 다 타봤는데 모든 분들이 다 그 경험하시는 그 문제 있잖아요. 무게를 좀 더 줄이고 싶은데 무게가 무겁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마포 쪽에 있는 지금도 이제 샵이 있을 건데 좀 유명한 샵에 들러서 튜닝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튜닝 비용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무게를 빼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비용이 브롬톤 한 대보다 더 많은 값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뺄 수 있는 무게가 기껏해야 2kg 정도 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쭉 타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상급 자전거를 타면 하급 자전거로 다시 되돌아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는 계속해서 상향지향적입니다. 그리고 한번 상급으로 올라가면 하급 자전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 자전거가 좋다 어쩐다 한다고 하더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로드나 MTB로는 상급 풀카본으로 이미 와버렸기 때문에 그 브롬톤 자전거를 튜닝하는 것에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2012년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자전거를 이제 좀 탄 지 몇 년 됐죠. 한참 타다가 이제 뭐 로드니 뭐 MTB니 다 타다가 무려 자전거를 20대 정도까지 그냥 잔뜩 사다가 타고 있을 그 시점에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고민을 시작한 겁니다. 브롬톤을 4-5대를 갖고 있을 바에는 이걸 다 이제 중고 처분하고 한 대를 기암급으로 만들 것이냐. 그런데 이제 제가 로드나 MTB를 타면서 그 알루미늄 자전거와 그 카본 자전거의 그 승차감의 차이 있지 않습니까? 미니벨로 타시는 분들은 사실 접이하면서 얼마나 편하게 접히느냐, 그리고 이제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는 좀 관심이 있으신데 지오메트리나 승차감은 조금 포기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접는 그 방식 때문에 지오메트리가 완벽하게 내 몸에 피팅이 안 되잖아요. 일단 프레임이 한 사이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MTB나 로드 자전거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여러 사이즈니까 자기 신체에 맞는 프레임을 고르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발 길이라든지 탈 때 라이딩 습관 같은 것까지 고려해서 피팅을 정확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접이식 자전거들은 탈 때마다 그 안장 높이도 그때마다 들쑥날쑥 조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전거에 몸을 맞춰서 타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지오메트리는 조금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접이 되는 방식 때문에 이 자전거의 무게 밸런스도 사실 잘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승차감도 좀 덜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MTB 상급과 MTB 로드 상급을 타다 보니까 이 승차감의 문제에 굉장히 좀 예민해졌어요. 특히 또 제가 승차감의 문제에 좀 예민해진 거는 이 자전거를 가지고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프라하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프라하를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프라하의 구도심 길들은요, 그 옛날 로마 시대 때부터 깔린 그 자갈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도로처럼 되어 있지 않고 거의 모든 도로가 구도심 길들은 이 자갈 같은 것들이 이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자전거를 갖고 타면 돌돌돌돌돌 계속해서 손목에 진동이 올 수밖에 없죠. 제가 프라하에 가서 이 브롬톤을 탔는데 허리와 손목의 진동이 굉장히 많이 심했고, 그리고 이제 프라하의 구도심 길 가운데서는 이제 계단을 자전거를 타고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길들이 있었어요. 그런 길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카본으로 이런 형태의 자전거가 나온다면 이렇게 진동 때문에 허리 아프고 손목 아픈 것이 훨씬 덜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그 생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바람을 하고
그런 자전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 자전거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엉뚱하죠. 예, 좀 엉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브롬톤의 접이 방식을 차용을 하되 더 가볍게, 그리고 카본의 승차감을 가진, 플렉서블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유연한 그런 승차감을 가진 카본 형태의 자전거가 나온다면 그것은 시장에서 반드시 인정해 줄 거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그렇진 않았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브롬톤 매니아들이 실제 이 자전거가 나왔을 때 이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그 비난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어쨌든 저에게는 자전거 사업을 하고 싶다는 욕구보다도 그런 자전거를 갖고 싶다는 욕구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좀 들더라도 이 자전거를 만들게 되면 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죠. 그래서 이 체데크란 자전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날씨에 체데크 자전거와 함께 저의 체데크 자전거 개발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